자, 그러면 우리 김프로님이 아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얘기를 해주시는 모양이죠. 매주 좀 안 하고 싶은데 계속 충격적인 김프로의 뉴스들이 부동산 리포트. 그렇게까지야 뭐 헤드라인 주십시오. 네. 전국 집값 역대 최대 하락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. 매주 이런 헤드라인이 잡히는데 또 다른 헤드라인이 이런 것도 있어요. 노원 아파트 3년 전 가격으로 돌아갔다. 집값 역대급 하락. 네. 3년 전으로 돌아갔다. 지금 2022년 말이니까 예, 2019년 말로 돌아갔다는 얘기잖아요. 이게. 예.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갔다. 네, 올라간 거 3년 동안 올라간 거 다 되돌렸다. 반납했다 이런 거잖아요. 그래서 공식적인 이제 정부 기관이죠. 한국부동산원의 11월 전국 주택 가격 동향 조사가 나왔는데 이 주간 단위로 11월 단위로 보니까 전국과 수도권 주택 종합 가격 매매 가격이 전월 대비했을 때 1.37% 그리고 1.77% 전국이 1.37 수도권이 1.77 이건 아파트 연립 단독 다 합친 거예요. 네. 그래서 이번에 그 월간이라고 해서 부동산원이 아주 그래픽을 굉장히 많이 신경 쓰는 네, 저 자료를 냈는데 한번 보실까요? 맨 위쪽에 있는 게 이제 전국 주택 가격 동향인데요. 보시면 저게 이제 맨 왼쪽이 매매고 그다음에 전월세 통합이고 그다음에 전세고 전국으로 돼 있는 거죠. 월세고 근데 월세도 이제 빠집니다. 월세는 이제 왜냐하면 전세에서 저 반 월세 이런 쪽으로 돌아가면서 월세는 계속 올랐었거든요. 이렇게 이제 빠져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은 저 차트 저 막대 그래프의 하방이 더 열려 있죠, 그죠? 전국보다 더 많이. 그러네요. 수도권과 지방을 비교해 보시면 지방이 수도권의 반 정도밖에 안 되는 하락폭을 보이고 있다. 이런 것들이 심각하다. 왜냐하면 수도권이 그만큼 많이 올랐었다라는 방증이기도 하죠. 다음 그 그래프 한번 보여줘 보세요. 이게 전국 단위 매매 가격 변동률인데 저 보십시다. 서울 1.4, 1.34, 인천이 2.41, 그죠? 경기 1.91, 대구가 1.56이고요. 울산도 많이 빠졌네. 예, 저런 데 많이 빠져. 제주 같은 데들이 좀 그 바람이 덜 부는 지역이에요. 네. 전남 이런 데는 뭐 워낙에 가격 상승 뭐 그렇게 많이 없었으니까 저렇게 돼 있고요. 그 다음 차트도 한번 보여주십시오. 예, 유형별로 보면요, 저게 아주 극명한데 아파트가 저렇게 많이 빠진 겁니다. 아파트가 또 많이 올랐으니까. 당연히 많이 올랐으니까. 연립주택, 단독주택은 뭐 매매가 워낙 한산한 거라서 그리고 아파트 전세가 가장 많이 빠진 것도 좀 인상적이네요. 그렇습니다. 그래서 매매 가격보다도 전세가 더 많이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. 왜냐하면 저게 워낙 이제 금리에 민감한 거거든요. 예. 전세가. 그러니까 지금 아예 전세 거래 자체가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아주 심각해요. 그래서 집주인들이 파이낸싱을 해서 좀 돌려드려야 되는데 파이낸싱 안 되는 집들이 대부분이라서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 그 다음 차트를 한번 볼까요? 예. 이게 이제 변동률 추인데 저 차트를 보시면 좀 심각하죠. 낙폭이 계속 강해지는 거예요. 저게 대충 뭐 제가 이 뉴스 전달해드리기 시작한 게 한 8, 9월 달 정도 주간 단위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역대 최대급인데 계속 그 낙폭이 커지네. 훨씬 커지고 있다. 예. 차트가 하나 더 준비되어 있나요? 예. 월세 말씀드렸죠. 월세가 드디어 하락 전환했다라는 것도. 이제 월세, 준월세, 준전세 뭐 이게 반 월세 이런 걸. 아니, 준월세랑 준전세는 뭔 차이예요? 준월세 전세가 더 전세에 더 가까운 거. 그게 월세에 준전세? 더 가까운 거. 보증금이 얼마나 더 네. 많으냐.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네. 반월세도 있고 반전세도 있잖아요. 네. 정프로님.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 아까 그 IMF의 경고가 네. 과연 한국에 맞는 건지에 대해서 조금 우리 생각해봐야 될 나름인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제 저게 금융 사이드로 이전되지 않을까 이게 걱정인데 사실 이제 지난주에 둔주가 지난주였죠. 예. 지난주에 네. 이제 둔촌 주공 이벤트가 있었는데 지금 제일 고민스러운 분들이 둔촌 주공 저 청약한 분들이에요. 네네. 근데 이런 뉴스들을 보면은 이제 의욕이 꺾이겠죠. 꺾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. 이제 그러면 이제 미분양으로 갈 수 있고 둔촌 주공 외에 다른 대형 단지들도
상당히 이제 그런 영향인데 근데 지금 이제 둔촌주공 그 최저 가점이 최저가 20점 나왔다고. 웬만한 사람 다 된다는 거잖아요. 그때 정프로님 그때 청약 넣으셨으면 될 뻔했어요. 될 뻔이 아니라 무조건 됐죠. 무조건 저는. 되는, 여기는 넣었으면 무조건 되는 거예요. 네. 여기 큰일 날 뻔했네. 3자녀에다가 뭐 무주택에 큰일 날 뻔했더니. 네, 그래서 이게 지역별로 보면요, 이게 심각한 게 아까 제가 헤드라인 중에 하나가 이제 노원 아파트 이 얘기를 했잖아요. 네. 예, 노원, 도봉 이런 데들이 굉장히 많이 빠진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보시면 예를 들면 노원구가 중계상계동 정비사업 추진단지 위주로 2.82%가 빠져서 가장 큰 낙폭을 보였는데 예를 들면 상계 주공 6단지 전용 59제곱미터는 지난달에 이게 월간 기준이니까요. 5억 1천만 원의 매매가 됐는데 작년 같은 기간에 9억 4천만 원. 그러니까 와 진짜 많이 빠졌네. 4억 3천만 원이 빠졌고요. 3년 전이 2019년 9월에 5억 2천만 원 됐으니까 3년도 더 전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죠. 그리고 이제 노원구 다음으로는 이제 통상 노도강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많이 하는데 준말로 도봉구가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. 창동, 방학동, 쌍문동 대단지 중에 2.2%가 내렸고 그다음에 강남은 역시 송파가 많이 빠져. 잠실 가락동 주요 단지 중에서 1.73이 빠졌고 성북구 1.62, 강동구 1.53, 영등포구 1.50 이렇게 많이 빠졌습니다. 그래서 걱정이 이런 거예요. 이제 뭐 집값은 빠지고 오르고 하는 거니까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빠졌다라는 말이 맞아요, 사실은. 수도권 아파트 이렇게 돼 있잖아요. 그리고 인천 세종. 네, 그렇죠. 이제 그런 상태에서 세종은 뭐 좀 빨리 빠져버렸고 사실은. 그래서 이게 이제 1월, 2월에 금융시장이 어떻게 그 전이가 될 거냐 이제 그런 거죠. 일부 증권회사 뭐 이런 여전사들이 또 저축은행이 이제 PF가 있는데 정부에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는 있으나 사실 이게 금리가 빠져주고 부동산이 어느 정도까지의 이런 안정감이 좀 있으면 이제 순조롭게 넘어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금리도 이제 좀 불안정하고 예를 들면 부동산 쪽에 이런 미분양이 속출해버리면 이제 금융권에 대한 긴장감은 더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. 그래서 정부가 어떤 스탠스의 정책들, 금융정책이나 대책을 내놓는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런 것 같아요. 금리인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파월이 더 긴축적인 모드를 한다라고 하니까 그럼 이제 한국은행이 고민이 있는 거죠. 한국은행도 그냥 팍팍 해가지고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못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근데 그런 부분이 양국의 금리 차가 견지되거나 더 확대된다라는 건 한국은행에서도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한국은행은 중앙정부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있으나 연준으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없다. 이런 얘기가 나온 정도니까 향후에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 주시장을 빠뜨린 것도 제롬 파월이지만 사실 우리 집값을 비롯한 금융시장의 어떤 불안정성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도 미국의 금리 정책이라서 조금 더 긴장감을 가지고 연말을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 제가 뭐 얼마 전에 뭔 일이 있어가지고 이거 잠깐 좀 취재를 좀 했었거든요. 근데 다들 걱정하는 부분들이 뭐가 있었냐면은 가격 떨어지는 거 문제가 아니라 거래량 문제를 더 심각하게 보는 것 같아요. 이게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라는 건 이게 부동산을 이렇게 투자로서만 보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게 사람이 사는 집이잖아요. 그러면은 이제 보통 교체 수요라는 거는 원래 일정 부분 있습니다. 이게 돈을 뭐 벌겠다, 잃겠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. 근데 이게 부동산 가격이 자꾸 하락할 것 같으니까 그런 수요들이 그냥 다 중단돼 있는 상황들이 좀 연출되고 있대요. 실수요조차도 지금 거의 안 움직인다는 거죠. 힘든 상황인 거죠.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서 거래량이 적으면은 이게 변동성이 되게 커지잖아요. 갭으로 떨어지거나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사 수요가 만약 줄어들게 되면은 관련된 산업들에 대한 경기가 되게 안 좋아져요. 뭐 도배장판, 뭐 가구, TV,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이삿짐 센터도 그렇고. 이삿짐 센터도 그렇고. 그래서 그러니까 거래량이 여기서 부동산에 대해서 무슨 부양책을 쓴다고 해서 가격 올라가는 건 정말 택도 없는 일이고 이런 제도들을 조금 보완을 해서 거래량을 좀 늘려주면 자연스럽게 가격이 하향 안정되지 않겠느냐. 그리고 이제 요새 뭐 분양가 상한제니 임대차 3법이니 이게 별 의미가 없대요.
분양가 상한제까지 하면 어차피 미분양이 나니까 네. 알아서들 좀 낮추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좀 가격은 좀 하향 안정이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거래량은 좀 어떻게 좀 늘릴 수 있는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 그런 생각이 좀 얘기를 좀 듣고 왔습니다. 네네. 얼마 전에 제가 또 이사하지 않았습니까? 그 이삿짐이 하필 그날 너무 비싸더라고요. 그 그래요? 비싼 수요일에 제가 잘못 골라갖고 날짜를 좀 바꿨으면 좋았는데 거의 근 200을 200? 200 줬죠. 200만 원. 옛날에는 막 80 뭐 120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와 이제 아이고 그런 일이 것도 있으면 문제지만 자기네 짐이 늘은 건 생각 안 하시나? 네? 짐이 는 건 생각 안 해. 애들이 지금 셋으로 늘었는데 지금 좀 늘긴 늘었죠. 지금 말씀 주시면 제가 용달차 끌고 갔을 텐데요. 와 근데 비싸더라고요. 옛날에 우린 리어커로도 하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진짜 이렇게 아니면 리어커 다음에 이제 용달차에 이제 대신 짐은 우리가 옮기고 뭐 이런 거였잖아요. 진짜 어렸을 땐 리어커로 했어. 예. 뭐 짐이라는 게 있나? 차단스 하나에 뭐 이불. 이불 호텔이 골로. 그렇죠. 냄비 같은 것도 옛날에 참 소중했는데 그죠. 요즘 뭐 냄비도 그냥 헝거 버리고 가 뭐 이런 시절이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. 네. 옛날에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. 진짜 버리는 게 없었던 것 같은데 하다못해 뭘 사도 이렇게 포장지도 다 애들 뭐 장난감하고 거기다 뭐 집어넣고 필통 쓰고 뭐 이랬잖아요. 요즘 뭐 진짜 포장재 같은 것도 내가 봐도 너무 고급스럽고 좋은데도 애들이 뭐 이걸 쓸 생각을 안 해요. 그렇죠. 옛날엔 그 조그만한 종이 상자 이런 거 하나만 있어도 그냥 조금 거기다 어떻게든 막 뭐 껴놓고 쓰고 뭐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폐기물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게 되잖아요. 그래서 이번 주의 앞권은 플라스틱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기술과 그 플라스틱 그 폐기물의 순환 경제와 관련한 얘기를 이번 주말에 다루기로 했습니다. 역시 우리 곤프로는 우리 권 팀장님은 그 사이에 또 자기 앞권을 홍보를 하는구나. 앞권 홍보면서 저희 이야기에 대한 또 부스팅 네, 훌륭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같은 칼라들이 돼가고 있어. 자, 그럼 주말에 그 폐기물 관련된 이야기 재밌게 저희가 좀 듣겠습니다. 앞권. 예. 자, 오늘도 함께해주신 우리 삼프로 TV의 권순우 취재팀장님 고생 많으셨고요. 다음 주 월요일에 뵙죠. 네,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 김프로 김동환입니다. 올해도 많은 분들이 우리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3프로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셨습니다. 그 따뜻한 마음에 저희가 보답하기 위해서 작은 성의를 준비했습니다.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김프로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룹 NCT의 사인이 다 들어가 있는 앨범도 드리고요. 그리고 2프로와의 식사권, 정프로의 선글라스, 그리고 김효진 위원의 추천 도서 3권 등 다양한 선물을 추첨을 통해서 드릴 예정입니다. 여러 권 구매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4년도 다이어리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조그맣게나마 새겨서 그 감사함을 기억하겠습니다.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연말연시가 되길 기원하고요. 새해에도 큰 부자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. 늘 감사드립니다.